안녕하세요. 여행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장대은 작가의 삶이 흔들릴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입니다. 출판사는 다른 상상입니다. 이 책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시간을 투자한다는 건 현재의 즐거움을 미래의 약속과 바꾸는 일이죠. 그 약속이 지켜질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현재를 살아가야 할까요? 가끔은 삶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계시다면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벽을 뛰어넘기를 응원합니다. 이제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성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에 온다. 노력한다는 건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죠. 밤늦게 책상에 앉아 있는 나를 응원하는 건 오직 나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성공의 순간만 목격합니다. 피아니스트가 무대 위에서 멋지게 연주하는 순간, 운동선수가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받는 순간, 어느 작가의 책이 베스트셀러에 등극하는 순간, 이 영광의 순간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천 시간의 노력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쏟아부은 그 시간들. 인정받지 못하는 노력의 시간은 외롭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러닝화를 신고 비가 내리는 거리를 달릴 때, 밤 늦게까지 코드를 디버깅하며 눈이 충혈된 채로 앉아있을 때, 또는 모두가 잠든 집에서 논문의 마지막 문단을 수정할 때, 우리는 종종 자문합니다.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사회는 우리에게 결과와 인정을 갈망하도록 가르칩니다. 좋아요를 받은 수, 팔로워 수, 상장, 칭찬. 이런 외부의 검증이 없을 때 우리는 종종 방향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SNS 시대에는 모든 성취가 공유되고 축하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에 보이지 않는 노력의 가치를 의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성장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일어납니다. 마치 빙산의 90%가 물 아래 감춰 있듯이 진정한 숙련과 성취의 대부분은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형성됩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노력의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는 내적 동기가 필요합니다. 외부의 박수가 아닌 활동 자체에서 오는 만족과 의미를 찾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내적 동기에서 비롯된 행동은 외적 보상에 의존하는 행동보다 더 지속적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작은 승리를 인식하고 축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문단을 작성했을 때,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 또는 그저 계획대로 실천했을 때 스스로를 인정해 주는 것. 이런 자기 인정은 외부의 검증 없이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노력의 시간은 또한 우리의 진정성을 시험합니다. 정말 이 일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단지 인정과 보상을 원하는 것인지 구분하게 되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면
진정으로 그 일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이 홀로 책상에 앉아 노력하는 그 시간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며 언젠가 꽃을 피울 씨앗을 심고 있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쓸 것인가? 인생의 난제를 대하는 마음가짐. 시간을 투자한다는 건 현재의 즐거움을 미래의 약속과 바꾸는 일이죠. 그 약속이 지켜질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한 자원은 시간입니다. 돈은 잃었다가 다시 벌 수 있고 물건은 망가져도 수리할 수 있지만 한번 흘러간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시간을 투자한다는 개념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투자란 본질적으로 현재의 자원을 미래의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식에 돈을 투자하듯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관계를 발전시키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런 투자는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TV 시청이나 소셜 미디어 스크롤링의 즐거움 대신 당장은 힘들고 지루할 수 있는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불확실성이 발생합니다. 모든 시간 투자가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분야가 갑자기 쓸모 없어질 수도 있고, 건강을 위해 열심히 관리했으나 질병에 걸릴 수도 있으며, 관계를 위해 쏟은 노력이 항상 상응하는 보답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을 사이에 두고 고민합니다. 한편으로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태도로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현재의 즐거움에만 집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중에 은퇴하면 그때 즐기자는 태도로 현재의 만족을 계속해서 미루며 미래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시간의 투자에 대한 더 균형 잡힌 시각은 그것을 단순한 지연된 만족이 아닌 복합적인 경험으로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현재에도 의미와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 악기를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언젠가 멋진 연주자가 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배움의 과정 자체에서 오는 기쁨, 작은 진전에서 느끼는 성취감, 음악과 연결되는 경험 등 현재의 보상도 제공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쓸지 결정할 때 포트폴리오 접근법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금융투자자들이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듯 우리도 시간을 다양한 영역, 건강, 관계, 커리어, 취미, 학습, 휴식 등에 분산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영역에서의 실패나 불확실성이 전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 투자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더는 두려움의 원천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선택에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결과가 보장되지 않음에도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시간을 투자하기로 선택한다는 것은 그 선택이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치 있다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시간 투자의 불확실성에 대해 고민할 때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 자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의미와 기쁨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일상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열쇠. 즐거움을 찾는다는 건 성장의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지혜죠. 도달해야 할 목적지만이 아니라 걷고 있는 이 길 자체가 선물임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취와 기쁨을 분리합니다.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이 목표만 달성하면, 이 자격증만 따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현재의 기쁨을 미래로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도착지에 이르렀을 때 잠시 만족감을 느끼다가 곧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다시 언젠가의 행복을 꿈꾸게 됩니다. 이것이 많은 현대인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과정에서 기쁨을 놓치고 결과에만 가치를 두는 것. 하지만 삶의 대부분은 도착이 아닌 여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직 목적지에서만 행복을 찾는다면 삶의 대부분을 불만족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의 작은 진전. 책을 읽으며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 운동 중에 느껴지는 몸의 생동감.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고민하고 집중하는 시간. 이 모든 과정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미묘한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선불교에는 초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초보자의 마음, 모든 것을 처음 보는 듯한 신선한 관점을 유지하는 것. 이런 태도는 일상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열쇠가 됩니다. 수십 번 걸었던 길도 마치 처음 걷는 것처럼 관찰하고 익숙한 작업도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할 때 우리는 일상에 숨은 작은 경이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쁨의 발견은 또한 현재에 온전히 존재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풍요로움을 놓치게 됩니다. 마음 챙김의 실천은 바로 이런 현재성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성장의 과정에서 기쁨을 찾는다는 것은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단계가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대신 불완전함과 시행착오도 여정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자유롭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과정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활동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더 오래 지속하고 더 깊이 몰입하며 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성취는 결국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강화하는 관계입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일의 과정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해 보세요. 아침 커피 한 잔의 향기, 일하는 손의 움직임, 글을 쓸 때 떠오르는 생각들, 타인과 나누는 대화의 리듬.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풍요로운 삶을 만듭니다. 목적지만 바라보느라 길 위의 꽃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를 만드는 습관의 역설. 처음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의식적인 노력이 무의식적 자동성으로 전환되는 미묘한 경계를 지나 결국 습관이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의 일상은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 행동의 40에서 50%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닌 습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자동화된 패턴에 따라 움직입니다. 습관의 진정한 마법은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복잡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운전을 처음 배울 때는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차를 몰 수 있습니다. 이런 자동화는 우리의 인지적 자원을 절약해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습관을 형성하지만 일단 형성된 습관은 우리의 삶과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매일 글을 쓰는 사람은 작가가 되고 규칙적으로 달리는 사람은 러너가 되며 꾸준히 명상하는 사람은 더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습관 형성의 과학에 따르면 모든 습관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신호, 일상, 보상. 이 습관고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새로운 습관을 설계하고 기존의 나쁜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습관이 자리 잡기까지 의식적인 노력과 의지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매일 의식적인 결정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쉬워지다가 어느 순간 자동적으로 행동하는 전환점에 닿습니다. 전환점을 넘어서면 습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지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습관의 또 다른 마법은 복리효과입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누적되면서 그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1년 동안 매일 1%씩 향상된다면 연말에는 37배 더 나아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습관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당신이 매일 선택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당신의 삶과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행동을 선택할 때 기억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습관을 만들지만 내일은 그 습관이 당신을 만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책과 성찰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 삶의 태도를 바꾼다. 자기연민. 때로는 필요한 휴식이지만 때로는 성장을 막는 장벽이 되는 경계에서의 줄타기죠.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과 봐주는 것 사이에서의 미묘한 균형 잡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우리가 마주하는 미묘한 도전 중 하나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가혹할 수 있습니다. 높은 기준을 세우고 실패에 대해 가차없이 비판하며 쉬는 것을 게으름이라 여기는 것처럼요.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연민에 빠져 도전을 회피하고 실패를 정당화하며 편안함만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연민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통, 불완전함, 실패를 판단 없이 인식하고 이러한 경험이 보편적인 인간 조건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연민이 자기 효능감, 정서적 회복력, 웰빙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때때로 자기 연민은 오해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연민을 나약함이나 자기 합리화 또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내가 너무 자신을 봐주면 게으르고 무책임해질 거야 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훨씬 더 가혹합니다. 자기 연민의 함정은 그것이 자기 연민의 가면을 쓴 회피나 체념일 때 발생합니다. 난 이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건 내 성격이야. 난 원래 이런 일에 소질이 없어. 이러한 생각들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성장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고정 마인드셋의 표현입니다. 건강한 자기 연민은 실패와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성장과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건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경험이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배우고 더 나아질 수 있을까와 같은 태도를 포함합니다. 자기 연민과 자기 단련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때는 정직한 자기 인식과 자신의 패턴과 경향성을 파악하는 능력, 상황에 맞게 접근 방식을 조정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은 현명한 친구 관점을 취하는 것입니다. 가장 현명하고 다정한 친구가 당신에게 조언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할까요? 그들은 아마도 당신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도 동시에 당신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자기 대화의 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이 너무 가혹하고 비판적인지 아니면 너무 관대하고 회피적인지 살펴보세요. 균형 잡힌 자기 대화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희망과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자기 연민의 함정을 피하며 진정한 자기 돌봄과 성장의 균형을 찾는 것은 평생 해야 하는 연습입니다. 이 균형을 찾을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더 회복력 있으며 더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어려 있는 가치의 빛. 의미 없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모든 노력이 결국 우주적 관점에선 사소할 수 있다는 진실과 마주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창조해 나가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 행동, 고통에 이유와 목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성취조차 얼마나 작고 덧없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별들이 태어나고 죽어가는 광대한 우주의 시간 척도에서 인간의 역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불과합니다. 수십억 개의 은하 속에서 우리 행성은 티끌보다 작은 존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성공, 인정, 부, 명예가 얼마나 상대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의미 없음과 마주하는 것은 처음에는 두렵고 우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는 니체의 말처럼 보편적인 의미의 원천이 사라진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씨름했던 핵심 질문입니다. 카미는 이런 상황을 부조리라고 불렀습니다. 의미를 갈망하는 인간과 침묵하는 우주 사이의 불일치. 그는
시지스프의 신화를 통해 이런 부조리한 상황에서의 인간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영원히 바위를 산 정상으로 밀어올리는 시지스프처럼 우리도 궁극적인 목적 없이 보이는 삶의 과제들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도약이 있습니다. 카미는 시지스프를 행복한 사람으로 상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미 없음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역설적으로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리 정해진 의미나 목적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 그것을 창조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미 없음과의 화해입니다. 그것은 패배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 조건의 근본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창조해 나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묻는 것은 체스판에 놓인 말이 체스의 의미를 묻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게임 자체에는 본질적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게임을 플레이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우리의 삶이 사소할지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 아름다움, 연결, 성장, 도전은 그 자체로 가치 있습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창조하는 의미, 그것이 의미 없음과 화해하는 인간의 강인함과 존엄성입니다. 그러니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작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 때 두려움 대신 경이로움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광대한 우주 속에서 오늘 당신이 창조하는 의미의 작은 불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억하세요.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이 조금 버거웠다면 이 책의 문장 하나쯤은 당신 곁에 오래 남아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행책방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세요.